자, 먼저 어제에 이어서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리플이 과연 어느 구간에서 강하게 지지를 해줄 수 있을지 또 같이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오늘 갖도록 할 텐데요. 먼저 최근에 이 봉 기준으로 했을 때 지지 라인은 바로 대략 2,950원에서 2,970원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15일에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진 이슈가 바로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일본은행에서 ETF를 대량으로 매각한다라는 이슈였었어요. 물론 이제 전체적인 물량들을 이제 한 번에 매도를 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서도 무려 785조 원 정도 되는 물량들을 던진다라고 하니까 사실 시장이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고 대부분 ETF 물량들이 미국과 관련된 자산들이다 보니까 나스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이 이슈가 나왔던 시기들, 이 이슈가 나왔었던 8시 45분경 이때 이제 미장 열리고 나서부터 해서 급격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과거 사례들이 있었던 게 아니죠. ETF를 매각한다라는 이슈는 사실 없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돌발성 이슈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아실 건데요. 처음에 중동전쟁 이슈 나왔을 때 어땠나요? 시장이 막 하락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이후에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은 자기 갈 길만 갔습니다. 끄떡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한테는 처음에는 큰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이제 나중에 되게 되면 시장 참여자들한테 면역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가서는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크지 않다, 적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이슈들이 갑작스럽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리플 같은 경우도 현재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가장 중요한 거죠. 이 중요한 게 뭘까요? 이 단발성이라는 거예요. 이 단발성이라는 게 뭘까요?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중장기적으로 이 이슈가 미치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서 일본이 주식을 매각을 한다, 일본이 ETF를 매각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나스닥이라는 게 떨어지게 되는 것인데 미국 증시라는 것은 곧 이제 미국 경제와도 같은 거잖아요. 미국 경제가 선반영되고 있는 게 미국 증시예요. 근데 일본에서 ETF 매각한다고 해서 이게 중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나요? 일본이 주식을 매각한다고 해서 이 나스닥, 미국 경제가 망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단발성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고, 사실 ETF 매각에 대한 부분들은 과거 사례에 없었지만 2016년도 4월 달에는 사실 일본이 미국 주식들을 매각한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게 되시면 나스닥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주식을 매각한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로 급락을 보여줬고, 그리고 한 달 정도는 횡보하는 흐름들이 나와주다가 다시 한 번 더 모두 회복해주는 흐름들이 나와줬었습니다. 똑같습니다. 리플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리플도 마찬가지로 바닥을 형성하고 나서 한 못해도 보름 정도, 한 20일 정도는 횡보하는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이 이슈가 잊혀지게 되고 시장 참여자들한테 면역이라는 게 생기고 난 후부터는 다시 한 번 더 회복해주는 흐름들이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리플이 과연 어느 구간에서 강하게 지지를 해줄 수가 있을까요? 바로 제가 오늘 이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엔비아빌 레이티오 3년짜리 이 온체인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 3년짜리 흐름들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보통 급락을 보여줄 때 리플 같은 경우에는 강한 지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지표를 한번 보자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과거에도 2021년도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이 당시 리플 가격이 0.4달러 구간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1.8달러 구간까지 거의 한 500% 이상의 급등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때도 당시에 2021년도에 급등 보이고 나서부터 해서 바닥까지 거의 이제 상승했던 모든 상승분을 반납이 됐었던 그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보시게 되시면 어떤가요? 엔비아빌 레이티오 3년짜리 흐름들로 봤을 때 보시다시피 강하게 지켜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3년짜리에 대한 흐름들 좀 더 자세히 보시게 되시면요. 자, 우리가 이 엔비아빌 레이티오라는 것은 뭐냐면 3년 이상을 매집해온 세력들의 평균 매입가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구간들을 돌파를 했을 때는 보통 강한 시세가 나오기도 하고요.
반대로 이런 구간들을 돌파하고 시세를 쭉 주고 나서 급락을 보여줄 때는 마찬가지로 이런 구간들을 세력의 단가 구간들을 지켜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플이 현재 과대 낙폭이 되었었고 마찬가지로 2021년도 당시에도 이제 세력의 단가를 살짝 이탈하긴 했었습니다. 이탈을 했었을 때 보시게 되시면 마이너스 8% 정도 추가적으로 떨어지긴 했었어요. 제가 이걸 가지고 해서 이제 리플이 과연 어느 구간에서 강하게 지지를 해줄 수 있을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리플에 대한 바닥 구간들을 한번 짚어가면서 가격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2021년도 당시에도 마이너스 8% 구간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줬었지만 바로 회복을 해주게 되면서 쌍바닥을 보여주고 바닥을 형성을 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체 흐름들을 같이 한번 볼 겁니다. 자, 보시게 되시면 제가 그어놓은 수평선 있죠. 자, 세력의 단가를 계산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 수평선과 꿈틀거리는 빨간 선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 꿈틀거리는 빨간선 구간들 세력의 단가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해서 보통 크게 급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앞서서 이탈했다가 물량을 더 매집하는 자 보시게 되시면 수평선 밑에 빗금치였잖아요. 제가 이 구간들은 보통 세력들이 매집하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나서 보통 급등이 나오기 전에는 이런 세력들의 단가를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세력의 단가를 넘어간다는 것은 강하게 지지해주는 지지 구간이자 그 다음에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2021년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때 당시에 세력의 단가를 지켜주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급등 나와줬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좀 더 가까이 보시게 되시면 마찬가지로 세력의 단가 구간들, 이 구간들이죠. 이 구간들 돌파하자마자 급등. 그리고 세력의 물량을 모아가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급등. 그리고 떨어지더라도 지지해주고 급등. 이런 흐름들이 반복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리플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을 때 당시도 같이 체크를 해볼 건데요. 이 수평선 밑에 있는 빗금친 구간들은 모두 매집하는 구간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리를 확실하게 돌파하면서 급등이 나와줬었죠.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보자고요. 수평선, 꿈틀거리는 빨간선. 이 빨간선의 교차 지점의 가격. 이 가격을 이제 세력의 단가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쭉 이어볼까요? 살짝 이탈은 하긴 해도 결국 세력들의 단가 구간들을 거의 지켜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력들의 단가를 지켜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자리의 가격이 얼마였을까요? 자, 그리고 2024년도 11월 달에 그때도 보시면 어때요? 자, 수평선, 꿈틀거리는 빨간선 이것만 보시면 되세요. 이 가격이 얼마였냐면 바로 700원 구간, 690원 구간. 여기가 세력의 단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업비트나 이런 트레이딩뷰 차트로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 아닙니다. 자,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돈을 주고 봐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좀 부담이신 분들도 계시고 어차피 제가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렇게 데이터들을 여러분들께 참고해서 보시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잠깐 여기까지 보셨을 때 좀 어떠셨어요?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와서 흐름들을 보시게 되시면 어떤가요? 아까쯤에 2021년도 제가 아까 보여드렸었잖아요. 이때 보시면 마이너스 8% 정도는 이탈을 했었어요. 보통 이렇게 시장이 급등을 하게 되고 리플이 급등하고 나서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을 때 보통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10%까지는 보통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역시나 살짝 이탈하긴 했잖아요. 마이너스 1% 정도예요. 근데 어쨌든 마이너스 10% 현재가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 10% 구간들까지는 우리가 열어두고 보자. 그 구간들이 강한 지지 구간 역할을 해주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거의 바닥에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술적인 흐름대로 보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이전에 지지 라인 한번 이탈을 했었잖아요. 이탈하고 나서 급락 나오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세력의 매집이 들어가게 됐던 거를 여러분들께 이전 시간에 보여드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회복을 해버리죠. 마찬가지죠. 그리고 현재도 보시게 되시면 어떤가요? 똑같이 지지라인 이탈 직전입니다. 이탈 직전이에요. 한번 이탈은 보여줄 수 있어요. 왜? 개인들 물량 털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현 위치에서 마이너스 10% 정도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계산해봤을 때는 한 2,700원에서 2,650원까지는 열어둘 필요가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떨어지면 많이 불안해하세요. 근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세요. 아, 이거 개인들 물량 털려고 하는 거구나. 떨어졌다가 바로 회복해주는 흐름들 바로 나오겠구나. 하루 이틀이면 바로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여기까지 무조건 떨어집니다. 이게 아니고
혹시라도 여기서 단발성 악재가 추가적으로 나왔을 때는 한번 이탈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회복을 해준다 라는 부분들이에요. 웬만하면 여기서 지켜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지켜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탈했을 경우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0%라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리플 떨어지더라도 걱정하실 게 없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웬만하면 여기서 지켜주고 다시 반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게 리플만 해당이 되나요? 오늘 많이 급등하고 있는 코인이 뭐예요? 멘틀이죠. 멘틀도 똑같아요. 멘틀은 한 몇 년 전부터 해서 한 1년 반 정도부터 해가지고 물량을 모아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세력들이. 그래서 엔벨블 레이티오 365D 1년짜리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평선 밑에 빗금친 구간들은 뭐라고 했죠? 바로 세력들이 매집을 한다. 그 매집을 하고 나서 물량들을 세력의 단가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된다? 급등이 나온다. 그쵸? 이 세력의 단가는 어떻게 측정을 한다? 바로 수평선, 꿈틀거리는 빨간 선의 교차 지점의 가격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이탈을 했지만서도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리플처럼 어떻게 돼요? 떨어지게 되면 이 자리 그대로 지켜준다라고 했죠. 똑같잖아요. 살짝 이탈은 했지만서도 최근에 바닥을 형성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 제가 12월 2일에 여러분들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단타로 추천드렸던 게 멘틀이에요. 뭐 현재까지 다 먹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한 15에서 한 20% 정도 수익은 보고 나왔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최근에 또 급등했었던 솜니아 같은 경우도 세력의 단가를 또 지켜줬기 때문에 제가 410원 이치에서 제가 그저께 또 나갔었던 코인이고, 모나드도 그렇고요. 그리고 무브먼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요일날 급등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여러분들께 무브먼트도 같이 수익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표 꼭 확인해 보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들고 있으시는 코인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세력에 대한 흐름들, 세력의 단가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검색을 해보시면 좋은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료가 아니라 유료예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방에서 대부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들고 계시는 걱정되시는 코인들 같은 경우는 제가 상담을 계속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단타도 이런 식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되시는 코인들, 최대한 우리가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추가 매수를 하든 뭘 하든 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살려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가만히 놔두시지 마시고 웬만하면 대응 전략들을 세우셔가지고 대응을 해 나가시면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최대한 지금은 단타 그리고 대응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최대한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구독자방을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구독자방은 이제 고정 댓글란 링크 있거든요.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는데 좀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